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상주에 있는 그 태양광 발전소에 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주 흐뭇합니다. 퇴직 후 노후를 편안하게 만든 기초단추가 이게 태양광 발전소가 아닌가 합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래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 기존 화석 연료라면 대표적인 게 석탄이죠. 그런 거가 아닌 뭐 태양을 이용한다든가 바다를 이용한다든가 파력, 조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태양광이라는 건 빛 얘기하는 거. 빛. 어떤 사람은 태양광, 태양열 이걸 막 헷갈리더라고요. 열하고는 다른 겁니다. 태양빛을 이용하는 거. 또 그다음에 뭐 풍력, 바람을 이용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래요. 뭐 열 이용하는 것도 신재생 에너지라고 안 한다는 얘기 아니고, 제 얘기는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거. 오늘 태양광 발전소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의 이 개요를 좀 말씀드린다면, 우선 이게 그 100 여기가 450평이에요. 450평에 그 이제 99.9kW, 100kW가 안 되게 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죠. 요런 걸 하나 갖고 있는데요. 요게 그때 당시에 투자할 때는 세금 포함 2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2억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요 이제 모듈 요 태양광 여기 보는 모듈만 가격 시설비만 해도 우리 때 시설할 때는 1억 7천. 근데 지금은 뭐 1억에 뭐 더 된다 그래요. 한 7천 정도 내려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 태양광 부지까지 사기 때문에 2억 5천 들었어요. 그래서 뭐 더군다나 이 산지를 해가지고 1.2배를 받아요. 근데 이제 건물 위에 하면 1.5배를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뭐 이게 사양 산업이니 뭐니 하는데, 이게 뜰 수밖에 없어요. 뜰 수밖에. 왜 그러냐면 탄소 중립화를 알죠? 탄소를 제로화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탄소를 생산하는 거, 지구에서 생산하는 거,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거만큼 흡수하는 거. 그리고 그게 제로화예요. 제로화. 그렇게 안 되면은 상당 무역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페널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화를 우리도 2050년까지 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런 발전 설비를 늘려야 합니다. 원자력을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자력은 다 아시다시피 안전 지진 지대가 없어요. 그건 한번 터지면 그냥 병가지상사가 아니에요.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불효불급하지 않는 원자력만 냉비해 두고, 원자력은 가급적 없애야 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때 정책이 맞는 겁니다. 과도기전 현상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탄소를 뭐 이렇게 생산하는 만큼 어떻게 다 흡수를 해요? 생산이 덜 되게 하는 것도 흡수하는 정책이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 어떻게 발전되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 저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죠? 비치면은 요걸 이 셀이라고 그래. 셀. 요 네모 반듯하게 여기 나오죠? 요걸 셀이라고 그래. 셀. 셀이 요 이제 요 한 매라고 그래. 요 한 매 이렇게 사각으로 된 게 한 매에 7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7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요게 셀이 72개가 한 매요. 한 매. 이걸 모듈판이라고 하죠. 모듈판. 이게 이제 이 매가 몇 개가 우리 태양광에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은 276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276개인데 이 판 하나에 360W를 생산해요.
그래서 99.9kW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관리를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1년에 한 2번 와 보면 그냥 뭐 하늘에서 돈이 쭉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투자비 때문에들 소극적으로 응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꼭 사업이라는 게 자기 돈만 갖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금융기관도 좀 이자 좀 줘서 부유하게 만들고 나도 생활에 편리하고 이 사회 발전에도 좀 기여하고 이런 측면에서 융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쭉 전기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직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직렬은 요거 이 판넬 이 전기가 더해지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 360, 얘가 360, 720 이런 식으로 이제 직렬은 더해지는 거고 병렬은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직병렬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바로 저 밑에 있는 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인버터. 요거는 직렬로 생산돼서 인버터로 이제 들어가요. 그럼 인버터에서 교류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한전 선로를 타고 한전에 판매가 됩니다. 그 판매가 되는데 이 태양광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데 이게 보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이걸 태양광 생산한 걸 판매할 때 전력 거래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20년 장기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S&P라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한전에서 전기를 태양광을 많이 사가지고 적자가 많이 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것은 한전에서 또 이렇게 발전소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두 군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장기간 계약을 할 때 20년간 장기간 계약할 때 발전소하고 해요. 발전소. 왜냐면 화력 발전소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온 만큼 발전을 들어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단가를 줄 때 화력 발전소를 발전하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먹힌 가격 있죠. 순간적으로 팍 올라갔을 때 그 가격이 바로 S&P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P 가격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시스템 마진 프라이스 이렇게 S&P 가격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REC 가격 그 두 가지로 나누는데 REC 가격은 리뉴어블 재생에너지라는 얘기죠. 리뉴어블 에너지 설티피케이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소 이렇게 이제 두 단가로 나누는데 어차피 발전소에서 살 때는 20년간 장기 계약으로 단가를 얼마 이렇게 서로 이제 입찰을 통해서 삽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 타가지고 177원에 됐어요. 그래서 뭐 200만 원치 안 되게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그래도 이걸 뭐 행복하게 해줘요. 그랬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S&P 가격으로 아까 발전소 피켓할 때 이게 한전에서 돈을 1차적으로 줘요. 177원에 이렇게 이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전에서 요번에 S&P 하는데 153원에 들었다. 153원에 발전소 피크 순간 피크 올라갈 때 153원 가격이 들었다.
하면은 한전에서 153원 을 줘요. 주고 나머지 그럼 117원에 빼기 153원을 빼면은 저 한전에서 주는 가격을 빼면 차액금을 발전소에서 줘요. 그러니까 늘 계약 20년간 장기 계약은 그거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20년간 보장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저 전번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유가가 출렁이고 막 그랬잖아요. 화석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랬을 때는 발전소 가격이 많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한전에서만 주는 S&P 가격만 250원이 됐어요. 그런데 250만 원 한 300만 원 넘죠? 30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177원에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20년. 그런데 한전에서 S&P 단가를 253원 주면 그 차에 그거는 차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 난 것이 참 안타까운데 좀 뭐 말씀 더 이상 드릴 수는 없네요. 그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뭐 여러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특별히 머리 쓸 거 없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태양광 발전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년도에 우리 조카가 이렇게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사양산업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탄다고 했을 때 177원도 잘 됐다고 했어요. 근데 금년도에 뭐 세계 정세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이제 춤을 추게 돼 있죠. 그래서 245원 단가로 장기 계획이 체결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 타이밍을 뭐든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이런 게 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그 타이밍만 잘 만난다고 한다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국가 발전으로 계속 지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이 사업에 뛰어들어도 좋다. 저는 여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 제 태양광 모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이제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잘 말씀드리면 좋기는 좋은데 이게 우리 집사람이 워낙 이런 걸 안 좋아가지고요. 하도 투덜대니까 참 무서워서 잘 찍지를 못하겠네. 자, 이게 참 그 판단을 해서 노를 편안하게 이렇게 잘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런 거 하나하나 찍는 거서부터 쌍심지를 지켜들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와서 그냥 봐도 흐뭇하고 여행 삼아 1년에 이제 한두 번 와가지고 이렇게 뭐 잡초제가라도 뭐 특별히 할 거 없어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모듈이나 해치는 거 툭 그냥 제거해주고 또 뭐 수로 부분이나 이런데 뭐 미흡한 거 있으면 풀 좀 거기다 조금 심어주고 뭐 특별히 관리할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잘 판단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시점마다 사람을 잘 만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때마다 단비를 내려주는 거 마치 인간관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돼야 돼요. 제가 뭐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두 번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또 살펴주고 또 그렇다고 부조리로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 성격상 그런 거 용납도 안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뭔가 어느 사람이 됐든
보탬이 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뭐든지 술술 잘 풀려 나갑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만 딱 맞으면 더 좋죠. 그건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을 다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도 여기만 오면 좋아하고 흐뭇해해요. 응?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쭉 이렇게 태양광 이 보여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간접적으로 강력히 권고 드리기 위함도 있고, 또 이 자체도 또 즐기는 면도 있고, 좋은 거는 권해서 나눠야 되거든요. 항상 저는 그런 사고를 갖고 삽니다. 참 가장 퇴직 후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게 태양광 발전소 운영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